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들의 경제 목표를 혹은 경제 이론을 사람 중심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래에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특히 그 중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정책이 어떤 계층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부유계층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중산층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것이 절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의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데 굳이 세금을 쓰면서 이러한 정책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헌법이 규정한 경제, 자유경제 그 원칙을 깨뜨리면서 앞에 내세워서 국민을 설득했던 것이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계층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하겠다. 이것은 물론 영업의 자유, 사업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 영역을 축소시키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정책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설득했던 그 논거들이 결국은 거짓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이 그 정부를 해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때가 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정부, 그들이 이 정책을 과연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을 속여서 했던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것을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2018년 5월 31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3대 축이 있다. 그 3대 축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러면 일자리 경제에는 어디로 갔나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일자리 경제, 그것이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2017년에 처음 집무실에 붙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이 바로 일자리 상황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청와대 들어가 보면 정책과제 경제부문에서 전략 1, 거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속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문재인 씨 그리고 그의 청와대 거기에서 일자리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버린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2018년 1분기 가계소득이 5분위하고 1분위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불평등해졌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자료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5월 24일에 나왔는데 5분위라는 것은 소득 상위 20%, 1분위는 소득 하위 20%를 가리킵니다. 이 자료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는 정신없이 그 내용을 변명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도 거기에 한 몫을 했는데 그는 우선 이와 같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 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 등이 바로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 이유였다. 결국은 1분위에 해당되는 하위 20%의 그 소득계층이 더 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때 이 설명을 하면서 하위 20%가 아니라 다시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둘 중에 더 하위, 그래서 하위 10%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소득이 더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고용에서 밀려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앞에서 이야기한 그와 같은 이유로 하위 10%의 소득이 감소한 그것이 바로 통계청에서 내놓은 5분위와 1분위 사이의 그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바로 이전 시기보다 그렇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과연 앞에서 예를 든 이러한 사람들이 하위 10%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 그렇게 설명을 한 그 자료들이 타당한가? 그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의 특징이 벤 다이어그램을 못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과 도착 지점을 적당히 뒤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진행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그것을 뒤바꾸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그게 그것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어떤 요소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고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의 전문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자료를 준비해 주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저 읽어낸 것인지 생산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청와대의 다른 공무원들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분야에서 분석해야 할 것을 근로자의 분야에서 끌어다가 쓴다든지 이렇게 아예 그 영역 구분이 없는, 그래서 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은커녕 기초적인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고령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으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랬습니다. 2018년 1분기 이때는 특히 연초에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 숙박업으로서는 아주 호기를 만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대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한 이 큰 행사, 그것이 있었던, 그래서 이들의 소득이 올라갈 요인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의 데이터, 그것이 왜 유난히 더 어렵고 더 그들의 소득이 감소해야 했는지, 그것은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하겠죠. 청와대가 설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2018년에 이들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웠던 데에는 그 요인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2017년부터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52시간 근로, 이렇게 시간 순서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 또 이 소득 하위층이라는 제한을 벗어나게 되면 중소기업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마이너스 요인, 그것도 충격적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까지 나오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실패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들은 사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때는 그 근로소득하고 연결해서 근로소득의 그 증가는 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 사업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건설 경기의 부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건설 경기가 부진한 데 대해서 이 해당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문재인 씨를 비난하고 있고 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것은 조선사업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는 드물겠죠. 대기업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GM의 근로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기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이 소득 최하위 10% 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구구절절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수차 그리고 심지어 다른 브리핑을 하면서도 거기에 내용을 끼워 넣어서 이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계청의 자료를 다시 미분해서 그것을 재가공, 즉 조작까지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청와대의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저러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일자리 정책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찾아보았듯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가면은 이 3대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경제라고 하는 혹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3대 축에 더해서 4개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3개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4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 다음에 일자리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벌인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경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것을 버리고 이제 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는 혁신 성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 혁신 성장도 기획재정부에 맡겨 놓았습니다. 청와대는 혁신 성장도 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정경제가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김상조가 하니까 역시 청와대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고 나니까 남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하나뿐이지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 마지막 하나 남은 여기에 통계청 자료에서 말하자면 실패했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 하나 남은 소득주도 성장이 죽으면 청와대가 죽는다 하는 절박함을 느낄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민감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기에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또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것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8년 1사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2017년 1분기보다 3.7%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고용근로자이겠죠. 이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일정액을 더 붙여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똑같이 올려줬더니 월급이 올랐다. 물론 여기서 똑같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로 갈수록 점점 불어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이다. 중산층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산층 가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최저임금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재산소득이 많아서 그래서 중산층인 것은 아니고 결국 고임금 근로자로서 중산층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최저임금을 먼저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임금이 정해지지요. 그리고 역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 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임금 근로자의 월급이 더 많이 올랐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그 월급의 하한선을 좀 끌어올림으로써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 그것이 지향하는 바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가 속도를 내니까 고임금 근로자가 날아가 버리듯이 앞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이 정책은 좀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이었고 원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이 부분, 고임금 근로자의 월급이 더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정책의 흠결로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이야기도 합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등이 되겠죠. 그러면 2018년 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애초에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가 기대했던 거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소득 근로자의 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일정액까지 올리자고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여야만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산층 가구,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고 그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산층의 이런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산층은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자가용이 있고, 저축이 한 1억 원 정도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이 청와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로서,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거기에 따라 나중에 상여금 등까지 인상돼서 소득이 증가하게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소득 하위 20%의 이러한 분배면에서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최하위 계층의 빈곤 문제 같은 것이 통계청의 자료로도 나오고, 또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밝혀버린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이 소득 하위 20% 이들을 빼버렸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기대했던 것이고, 그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목표였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다. 이제 그들의 소득이 올랐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현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들은 그러면 이 소득 하위 20% 국민의 존재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들이 했던 정책으로 이들을 위한 그 정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안중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가?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위 좌파 언론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프레시안 2018년 6월 4일자 기사의 내용인데, 소득 1분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득 1분위가 하위 10%인지 하위 20%인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든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저학력자인 비중이, 그들의 비중이 크다.
저학력자는 학벌이 낮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이들에게는 임시직인 사람들,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그러면서 이들 소득 1분위 사람들의 문제를 일자리, 노동,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 여성, 학벌이 낮은 사람들,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그러면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도 없어서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용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고용은 절실한 것이 아닐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혜택이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들을 아예 열외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문 보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돈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국민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살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이고 여성이고 학력이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이고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그저 거지처럼 돈을 받아서 써야 된다. 그렇게 그저 돈을 주려고 할 때는 정부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줄 수도 없죠. 이런 시각이라면 이 부류의 소득이 적다 혹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결국 쓸어내야 할, 도태되는 것이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좋은 그런 국민층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끔찍한 것입니다. 2018년 6월 4일 중앙일보의 뉴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된 저소득층 문제는 처음부터 일자리 정책으로 100% 해결하기 어려운 일종의 구휼 성격이 있는 계층이라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그 사고방식과 아주 닮아 있죠. 구휼 성격이다. 적선하고 거저주고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헌법 개정안에 이러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 보장을 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로 이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까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이들을 일자리 정책에서 빼버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초점을 맞춰온 2분위, 3분위의 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분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1분위 버리고 4, 5분위 버리고 그래서 2분위와 3분위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 국민은 그들을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은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중산층 이하, 달리 말하면 하위 20%,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그 경제정책,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주된 대상이 물론 아니고 처음부터 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참 잘했다고 하면서 경제정책을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한우 먹던 사람들은 한우를 먹고 원래 호주산 먹던 사람은 호주산을 먹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중산층은 돈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하위, 소득 하위 20%는 소득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호주산 먹던 사람이 호주산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선전하고 광고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지요. 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호주산 먹던 사람에게 한우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국민들은 호주산도 못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돼지 뒷다리살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돼지 뒷다리살까지 먹는지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돼지 앞다리살만 알고 있다면은 그는 아마도 돼지 앞다리살까지는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이다. 아무 데서나 앉아서 손으로 밥도 퍼먹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장하성이나 홍장표, 그들은 분명히 한우만 먹을 것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리가 경제정책을 잘 시행을 해서 국민 여러분이 참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참 많이 줬다. 그래서 잘 살게 됐다. 그러니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지갑 열어서 돈을 한번 헤아려 봐라. 늘어났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알지 문재인이 압니까? 국민이 돈이 없다는데 왜 자꾸 돈이 많다고 하는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외교, 이것을 보면 그는 친북, 이 친북이라고 하면은 좀 듣기 싫어하니까 북과 친하다. 그래서 북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가 북친할 때는 미국과 친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도 친하지 않습니다. 북친하는데 반대한민국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가 북친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 이때는 미친합니다. 미국과 친한 것이죠.
그가 미친할 때 역시 반대한민국 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친중산층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고소득층이라는 것은 알만합니다. 그런데 반저소득층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니까 곤란한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리고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그쪽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저소득층은 골칫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21세기의 좌파 정치 세력, 그들은 돈 없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